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자연수 지수에 대해서 지수법칙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적어보면 A하고 B가 임의의 수일 때, 자, 이때 지수에 해당하는 M과 N은 자, 요렇게 되더라. 그럼 이때 N은 다른 말은 아니고 자연수. 자, 자연수일 때 우리가 이거 지금 하는 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과정을 한번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라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자, 미시 같으면 지수끼리 더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얘를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먼저 정리부터 해놓고 들어가면 자, 분자의 지수가 분모의 지수, 즉 나누어지는 수의 지수가 더 크면 A의 M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쓰고 자, M과 N의 지수가 서로 같으면 그때는 1이라고 나타내고 나누는 수의 지수가 더 크면 AM-N제곱 분의 1이라고 쓰자라고 이걸 우리가 일단은 약속을 했는데 이 빼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분수로 표현을 하면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이고 자, 얘는 A를 N번 곱한 수. 자, 이게 총 M개가 곱해진 수고 분자는 A 곱하기 쭉 해서 총 누구만큼 지수 N만큼 곱해서 N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기 때문에 뺀다는 의미는 사실은 분수꼴로 나타내면 같은 수끼리 서로 뭐 해줬을 때 나눈다의 의미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이런 것들 안 적어도 되고 그냥 눈으로 간단하게 보면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면 얘가 분수로 나타내면 A의 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고 A의 세제곱이란 얘기는 A를 3번 곱한 거고 얘는 A를 2번 곱한 건데 3에서 분자의 지수가 더 크면 약분시켰을 때 결국은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하나가 남거든. 그래서 분자의 지수가 1이 돼.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나누어지는 수의 지수에서 나누는 수의 지수만큼 뺐다라는 의미. 그래서 지수법칙에서 뺐다의 의미는 서로 나눴다라는 거고 서로 뺐다라는 의미는 나누었을 때 분모와 분자 지수가 큰 쪽하고 작은 쪽과 비교했을 때 같은 수끼리 서로 약분했다의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거듭제곱을 다시 한번 거듭제곱하면 얘는 뭐끼리 지수끼리 서로 곱한 것과 같고 곱셈은 뭐가 성립하냐면 자연수는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뭘로 N제곱을 M제곱 한 것과도 서로 같다라고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시 서로 다른 두 수끼리 곱했을 때 N번 곱하게 되면 이 지수를 분배법칙 하듯이 지수끼리 서로 곱해서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다섯 번째는 B분의 A의 N제곱은 마찬가지로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라 쓰자. 단 항상 분수는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B는 0이 아니다 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A의 N제곱근을 이용해서 정의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1 쓰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제곱근을 배웠어. 그러면 x를 제곱해서 a가 되게 하면 요때 x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곱을 했을 때 a가 되게 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곱에서 a가 되는 이 a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가깝고 0이 되는 수만 제곱근이 오직 하나고 0보다 큰 수에 대해서는 항상 제곱근이 제곱에서 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에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 있어. 그럼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제곱을 해서 누가 되게 하는 수냐? A가 되게 하는 수야. 그
그거를 우리가 등식의 의미로 보면 근이라는 것과 똑같지. 이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x값 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제곱 근을 배웠고, 이제 이 지수가 확장이 되면서 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제곱도 나오고 네제곱도 나오고 오제곱도 나올 거란 얘기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걔네들이 거듭 제곱했을 때 되게 하는 수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자? n제곱 근이다 라고 하자는 거. 지수가 2에서 2 이상의 수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정의를 먼저 적어보면, 자, 2 이상의 양의 종수 n에 대해서, 자, 방정식 x의 n제곱이 a가 되게 할 때, 자, 이거를, 자, 이 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만족하는 수 x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자? a의 n제곱 근이라고 하자. 자, 이때 a의, 자, 제곱근은 제곱에서 a의 제곱근이다 라는 말은 제곱해서 a 되게 하는 수. 그 다음에 a의 세제곱근이다. 자, 세제곱근인데 이 등식이 만족하게 하는 근이야. 해란 얘기 해. 처음에 써놨잖아. 방정식이라고. 이 방정식이 성립하게 하는 x값들 중에서 세제곱했을 때 a가 되게 하는 수를 세제곱근. 또 4제곱에서 되면 4제곱 근. 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통틀어서 n제곱근이다.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 a의 거듭 제곱근 이라 한다. 자, 그래서 공수원에서는 허수들이 나오기 허수를 나왔는데 대수에서는 허수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 전부 다 실수 범위 안에서. 왜냐하면 거듭 제곱근, 뒤에서 배우는 로그, 삼가함수, 그 다음에 수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수만 다뤄질 거고 대수에서는 허수를 다루는 일은 거의, 허수를 다루는 문제는 거의 없어.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되어 있는 내용이 거듭 제곱근에서 허수인 것은 고등과정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실수만 다룰 거야. 그러니까 대수 내용은 완전히 실수만 가지고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세 번째, x의 n제곱근을 x를 n제곱 했을 때 a라고 했는데, 자, 여기 a는, 여기 있는 r은 다른 말은 아니고 실수입니다. 실수.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대문자 R 따가지고 와서 첫 글자 따가지고 와서 실수를 그냥 R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책들 보면 R이라고 써지는 경우 나오면 그건 그냥 실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n이 짝수인 경우인데 가장 쉬운 짝수가 누구냐면 제곱이야. 제곱. 여기 일단 적기 전에 하나만 먼저 적을 거니까 그냥 설명만 할 거니까 말로 먼저 설명을 할 거니까 아직 적지 말고. 자, 여기서 x의 n제곱이 a가 되게 할 건데 우리가 어떤 것들 그 함수에서 교점을 나타내라고 하면 y는 예를 들어서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4야. 그럼 그때 x값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항식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결국은 누구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 하나와 y는 4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 그때 x값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 x의 n제곱이 a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를 y는 x의 n제곱이 꼴의 그래프와 y는 a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직선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결국은 n제곱 했을 때 a가 되게 하는 근의 개수가 되고 그것들이 결정이 돼. 그러니까 어차피 a가 0이면 x값은 오직 0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 지금 여기 짝수라고 줬는데 짝수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2야. 2. 그래서 x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라고 해. 그럼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걸로 그럼 우리는 당연히 x는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나타내거든. 그럼 이거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얘는 결국은 누구하고 똑같다.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얘랑 그래프랑 y는 4라고 하는 이 직선이 서로 만났을 때, 그럼 그 교점에서 만났을 때 나오는 요 x값이 몇 개냐? 그럼 2개면 플러스 9하고 마이너스 2개가 나올 거고, 얘가 이제 만약에 x의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이면 제곱에서 음수되는 수는 실수 범위 안에서만 다룰 거기 때문에 없단 얘기잖아. 그럼 얘는 누구랑? y는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x축의 평행한 직선하고 교점이 몇 개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몇 개에서 만나고, 그럼 만났을 때 그 x값들은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 그거를 결정을 할 건데, 지수가 이렇게 짝수인 경우에 음수가 되는 경우는 절대로 만날 리가 없단 얘기지. 이유는 뭐 때문에? 좌표 평면은 허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즉 지수가 짝수일 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음수가 되는 경우는 만날 일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거듭 제곱했을 때 제곱근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짝수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지수가 짝수인 경우는 항상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야. 그래서 정리시켜보면 x의 n제곱이 a인데, 자, 얘하고 서로 같은 말로서 얘는 누구랑 y는 x의 n제곱과 x축의 평행한 y는 a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그래프에 뭘 의미하게 된다?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이때 교점의 x좌표는, 자, 거듭제곱 n제곱 했을 때 a가 되게 하는 이 n제곱근 중 허수가 아니라 누구만 항상 의미한다? 실수를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n이 짝수이면 항상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여기서 y는 x의 n제곱 우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함수는 지금 당장은 나오지는 않고 미적분 원을 배우게 되면 거기서 우함수, 기함수 해가지고 배우는데, 이렇게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들을 전부 다 우함수다라고 해.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값을 넣어도 플러스의 값을 넣어도 항상 함수값이 똑같은 거야. x제곱같이.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우함수다라고 하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에 대해서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지수가 짝수인 그래프, 얘네들은 항상 0,0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0을 지나고, 얘가 y는 x의 n제곱. 아,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오면 누구 생각하면 돼? x의 제곱 그래프를 떠올리면, 얘가 x제곱이면 얘가 x가 마이너스 1의 제곱도 1이고 1의 제곱도 1인 거잖아. 이런 애들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 우함수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런 애들을. 자, 여기서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특히 실수값을 뭐라고? n제곱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y는 a, 즉 a가 0보다 클 때와 이 y는 a가 얼마가 될 때? 0일 때와 y는 a라고 했을 때 a가 음수일 때. 자, 뭘 떠올리면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살짝 하나 적어놓으면 헷갈리면 x의 제곱이 2가 되는 거랑 x의 제곱이 0이 되는 경우랑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 얘네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봐. 그러면 그때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n제곱근, 즉 거듭 a의 거듭제곱근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항상 a가
n제곱 있을 때 지수가 짝수일 때입니다. 짝수일 때 y는 a하고는 항상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양의 거듭제곱근과 음의 거듭제곱근이 나오는데 그 거듭제곱근을 쓸 때 우리가 약속하기를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게 n이 이렇게 큰 a가 아니야. n 루트 a가 아니라 a라는 제곱에서 거듭제곱에서 a가 되게 하는 수기 때문에 n 제곱근을 나타내. 앞에다가 근데 우리는 제곱근을 쓸 때는 이렇게만 썼지 루트 a 하고 읽었단 말이야. 근데 이 앞에 실은 누가 생략되어 있다? 2가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제곱근에서 이를 생략하고 써서 제곱근 a 루트 a가 나온 거고 어떤 수를 거듭 제곱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x의 값을 우리가 n 제곱근이다 라고 읽을 때 여기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쓸 때 a의 n제곱근 이렇게 작게 이제 이게 만약에 실제로 학교 가가지고 뭐 시험을 본다거나 그럴 때 이제 긴장하니까 이 앞에다가 숫자를 크게 써버린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게 실제로 속으로는 a의 세제곱근이라고 썼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3루트 a로 돼가지고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 그래서 이제 답이 안 나오거나 오답이 나오거나 틀리게 되기 때문에 거듭제곱근, n제곱근을 나타낼 때는 그 노 위에다가 적되 작게. 그러니까 문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부터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막 쓰지 말고 가능하면 기호는 정확하게 쓰는 거 연습하게.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입니다. 즉, 잊지 말고 거듭제곱했을 때 n이 짝수일 때 a의 부호가 a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실근의 개수. 그걸 얘기하려고 해. 자,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그럼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면 돼? x의 제곱이 2가 되면 했을 때 제곱근 생각하면 돼. 그러면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 존재한다.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정리하는 거야. 자, 절대값은 같고 자, 부호는 반대이다. 즉 양의 제곱근과 음의 거듭 제곱근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 자, 표현할 때는 각각 뭘로? 양의 거듭 제곱근의 경우는 a의 n제곱근 하고 쓰면 되고 음의 거듭 제곱근인 경우는 앞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기호 붙여주기. 이렇게 a의 n제곱근 쓰고 앞에다가 뭐만? 마이너스. 자, x의 4제곱입니다. x의 4제곱이 4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 4제곱에서 4 되는 수는 제곱에 제곱이 해서 4가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x의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러면 x는 x의 제곱이 2일 때와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4제곱에서 4가 되게 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나오는데 대수에서는 허수를 다루지 않는다 그랬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실근을 물어보면 얘만 된다는 얘기야. 원래는 x의 4제곱이 4기 때문에 4차 방정식이야. 그럼 근이 총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와야 돼. 4개. 근데 이제 문제가 바뀌어. 어떻게 주냐면 함정을 줄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x의 4제곱은 4가 될 때 x의 4제곱은 4일 때 근의 개수는 2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아니면 실근의 개수만 실근만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근의 개수는 물어보면 근의 개수는 2개이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근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는 4개가 맞는 거고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가 몇 개? 2개. 근데 그게 1, 2, 3, 4, 5 해가지고 오지선다형 같은 거 나왔을 때 오답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함정 중에 하나가 그거야. 실근의 개수냐 근의 개수냐에 따라서 문제의 답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가 1번인 거고, 자,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2번은 A가 얼마일 때? 0일 때야. 그러면 A의 n제곱근 중 자, 실수인 것은 뭐밖에 없다? 0 뿐이다. 즉 0의 n제곱근은 그냥 0. 자, 세 번째는 A가 음수일 때. 자, A가 음수니까 X축가 아래쪽에서 지나가요. X축가 평행인 거. 그럼 이 Y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얘랑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어. 그 말은 전부 다 뭐란 얘기야? 허근이란 얘기고, 근은 개수가 다 나오지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A가 0보다 작을 때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네.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 그러면 근의 개수로는 2개이지만 여기 근의 개수는 2개입니다. 뭘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해서 근의 개수는 2개야. 하지만 실근의 개수는 몇 개라고? 0개라고. 자, 이게 차이점이야.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말과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서 문제에서 1, 2, 3, 4, 5번 고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장의 표현을 조심하게. 자, 넘어가도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n제곱 했을 때 음수인 경우. 자, 홀수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x의 세제곱은 얼마 하고 나오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시작은 똑같이 x의 n제곱이 a일 때. 자, 이 말은 y는 x의 n제곱과 y는 a라고 하는 이 함수, 이 두 개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x좌표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 자, 그런데 n이 홀수이면 y는 x의 n제곱은 기함수다. 자, 이때 기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어떤 게 대표적인 거냐면 x의 세제곱이야.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y값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어. 즉 y는 x의 세제곱이면 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렇게 바뀌겠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1이면 y는 1이야. 얘네들이 서로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x값이 1,1이야. 1일 때 y가 1인데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y의 부호도 반대로 전부 다 바뀌어버렸지. 얘네들을 바로 기함수다. 이 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y는 x의 세제곱 함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요런 식의 형태가 나와. 얘가 y는 x의 n제곱. 그럼 얘도 똑같이 이제 뭘로? 자, y는 a가 양수일 때와 그 다음에 y는 a가 0일 때와 자, 이렇게 0일 때와 그 다음에 y는 a가 음수일 때 세 가지로 나눠줘. 자, 여기가 y는 a, 여기는 y는 a인데 a가 0일 때, y는 a인데 a가 0보다 작아. 자, y는 x의 n제곱 했을 때 짝수하고 홀수일 때가 달라해.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때하고 0일 때만 교점이 생기면서 실근이 존재하지만 자, 홀수일 때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 0이든 상관없어. 지수 n이 홀수면 반드시 몇 개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 한 점에서 꼭 만나게 되어 있어. 꼭.
그래서 얘를 글로써 정리를 해보면 n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지. 여기도 하나 나오고 자 요렇게 하나 나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쓰는 거는 똑같이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쓸 수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 a의 n제곱근. 그 다음에 얘는 0 그대로. 자 밑에서 한 번 더 정리할 거고.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a의 부호와 상관없이 a의 부호와 관계없이 항상 x는 n제곱근 a 이렇게 하나만 존재한다. 자, 가장 간단한 예로 안 써도 되니까 보면 x의 세제곱이야. n이 홀수잖아. a가 양수야. 그럼 얘는 뭘 의미한다? y는 x의 세제곱과 y는 1이 만날 때야.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이 0이면 당연히 x는 0 하나만 있을 거고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도 x는 실수 마이너스 1.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x의 세제곱이 1이야. x의 세제곱이 1이면 우리가 어디다 적지?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우리가 이거의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서 x는 1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해가지고 허근이 2개 나와.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원래 근의 개수는 3개란 말이지. 근데 좌표 평면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 교점이니까 실근하고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허근을 제외한 나머지 뭐만 이 실근에 대해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오직 몇 개씩 하고만 만난다.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요 자리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요 의미 안에 전부 다 누가 들어가 있다? 마이너스 음수의 부호가 다 들어가 있어. 여기 있잖아. 만약에 이대로 가잖아.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정의대로 가면 아 x는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의 몇 제곱근이다? 세제곱근이다 라고 쓰지.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지는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제곱근 안에 a가 음수이더라도 이 안에 전부 다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 얘는 음수라는 거를 이미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 조심합니다. 앞에다 뭐 안 붙인다고 해?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헷갈려 그러면 이게 뭐였더라? 라고 하면 가장 쉬운 거 하나 머릿속으로 떠올려가지고 이게 맞는 표현이 틀린 표현인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수를 n제곱에서 a가 되게 하면 그때 a의 n제곱근을 우리가 뭐라고 쓰자?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쓰자. 그럼 이 말은 다시 쓰면 뭐가 돼?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결국은 누가 돼? a 되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이거야. 루트 2는 제곱에서 2가 되게 하는 수였어. 그지? 그럼 결국 이 루트 2라는 수를 제곱해서 뭐가 다시 돼? 2 하고 나오지. 그래서 n제곱근을 n제곱하면 결국 뭐가 돼? 근호 다 떼고 안에 있는 수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졸려도 좀만 참아해. 5번까지 하고 쉬게. 자, 이제 거듭제곱근의 기본 성질인데 얘네들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지수법칙을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차피 더하고 빼고 할 거기 때문에 약분하니까 빼고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거듭제곱근들끼리 다시 연산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이거는 이미 했거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얼마야? 그러면 거듭제곱근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 2 곱하기 3이야. 했지? 이런 것처럼 이런 연산들을 거듭제곱근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쓸 거라고.
자, 적어봅니다. 근데 이건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다 외워야 되는 성질이야. 자, 1번. n제곱근 a를 n제곱 한 거는 누구하고 같다? a와 같다. 이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즉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는 n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 그러니까 결국은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다시 뭐라고? a가 되는 거. 예를 들면 이거라고 해. 3의 세제곱근이면 얘를 세제곱하면 결국 누구랑 같다? 3하고 서로 같다. 세제곱해서 3이 되게 하는 수니까 세제곱근 3 여기까지는 3의 세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세제곱했을 때 3 되는 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세제곱하면 결국 누구밖에 안 돼? 3밖에는 안 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이거지. 얘도 정리되고 얘도 정리되고. 즉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이 서로 같으면 누구만? 근호 안에 있는 수만 꺼내오면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n제곱근 a와 b의 n제곱근을 서로 곱하면 얘는 a, b의 n제곱근과 서로 같다. 자, 그럼 우리가 증명할 때 뭘 생각하면 된다? n제곱 했을 때 n제곱하면 누가 되는 걸 찾는다고 생각하자. a, b가 되는 수를 찾는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자, 이 좌변에 있는 n제곱 a의 n제곱근과 b의 n제곱근을 n제곱 해볼게.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 a의 n제곱근을 n제곱하게 되고 b의 n제곱근을 다시 n제곱 할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누구에 의해서 1번 성질에 의해서 뭘로 나올 수밖에 없다? a 곱하기 b로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a의 n제곱근과 b의 n제곱근을 n제곱하면 ab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n제곱근 a 곱하기 b의 n제곱은 누구의? ab의 n제곱근과 서로 같다라는 거라고. 이 말 이해됐을까? 이해됐어? 이해됐어? 지연아 이해됐어? 표현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세 번째는 a의 n제곱근을 m제곱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결과는 누구랑 똑같다? a를 m제곱 한 것에 대한 n제곱근과 서로 같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뭘 찾으면 된다? n제곱 해가지고 n제곱 하면 a의 m제곱이 되는 수 확인하자. 그럼 이제 뭐가 돼? 자, n제곱 a의 n제곱근을 n제곱 할 거야. 이 전체를 n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 자, 지수법칙에 의하면 m하고 n하고 곱할 수가 있어. 즉 이렇게 나오겠지.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mn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지수법칙에서. 거듭제곱을 거듭제곱하면 지수끼리 곱하잖아. 그 성질 이용했을 때 mn제곱이 나올 건데 여기서 지수가 지금 자연수. 지수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자리를 바꿨을 때 이렇게 바뀐다고. a의 n제곱근을 n제곱하고 m제곱 이렇게 바꿔도 등식은 성립하겠다. 그럼 결국은 거듭제곱근의 거듭제곱은 누구랑 같다? a랑 같기 때문에 결국 얘는 a의 m제곱과 같다. 그럼 결국은 누구를? 얘를 n제곱하면 결국 얘는 a의 m제곱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A의 n제곱근에 m제곱 한 것은 자 n제곱 했더니 여기 n제곱 했더니 am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누구랑 같다? am제곱의 n제곱근과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바뀔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면 되냐면 자 이거야. 루트 2의 제곱이나 우리가 루트 2의 제곱이나 서로 어때? 같게 쓰지. 같게 쓰잖아. 그런 것처럼 거듭제곱근을 m제곱 한 거는 a의 거듭제곱에다가 n제곱근 하는 거하고도 서로 같은 표현이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분수로 들어갈 건데 이제 여기는 전부 다 위에서 1, 2, 3, 4 쭉 1, 2, 3번까지 사용됐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쓸 거야. 그래서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근은 누구랑? b분의 a의 n제곱근과 서로 같다. 이거는 몇 번에서 쓴 거랑 똑같냐면 2번에서 쓴 거랑 똑같아져.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대로 적어보면 이거에 결국 얘는 그러니까 b분의 a하고 같아져서 결과는 이렇게 b분의 a의 n제곱근과 같다. 누가? 얘네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얘는 a의 n제곱근인데 그 위에 거듭제곱근이 하나 더 있어. 이중근으로 들어갑니다. 자, 얘는 누구랑 하고도 서로 같다. m 곱하기 n 해가지고 a의 mn 제곱근과 서로 같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 하면 돼? 좌변을 mn 제곱 할 거야. mn 제곱 그 다음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어 이제 써볼게. 자, 먼저 누구 m제곱부터. 그래서 n제곱은 놔두고 그러면 몇 번 성질에 의해서 몇 번? 1번 성질. 처음에 썼던 1번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지겠네. a의 n제곱근하고 누구만 남아? n제곱만 남지. 그럼 얘는 다시 똑같이 몇 번 성질? 거듭제곱근의 성질 1번 성질에 의해서 뭘로 나오게 된다? a로. 따라서 n제곱근이랑 다시 한번 m제곱근 했을 때 얘네들을 mn제곱 했더니 a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n제곱근하고 a의 n제곱근 한 거는 누구의 거듭제곱과 같다? a의 mn제곱근하고 서로 같다. 자, 이게 뭔 말인가? 예를 들어서 하나 적어보면 이거. 자, 여기 첫 번째 가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자리는 누가 숨어있다 항상? 제곱근의 숫자, 거듭제곱근을 나타내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건 1이야 1이 아니야? 1이 아니야. 제곱근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항상 숨어있다고 생각해야 돼? 2가 숨어있다고. 잘못해가지고 여기 1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를 세제곱으로 바꾸고 3이라고 써버린 사람이 있어. 이거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용할 때. 근데 루트 앞에 그냥 루트가 있다는 얘기는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 거듭제곱근을 나타내는 자리가 2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진짜 실수해가지고 여기 3으로 계속 계산해가지고 오답이 계속 나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이 중에 몇 명은 꼭 나와.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고. 그럼 이거는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야? 얘가 m이고 2가 n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로 바꿀 수 있다? a의 몇 제곱근? 6제곱근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 그거 조심하라고.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써버린다고. 3일은 3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야. 이거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근데 실은 이 거듭제곱근을 쓰는 거는 요 단원에서 쓸 거고, 이제 앞으로는 지수를 전부 다 이 거듭제곱근을 분수로 바꿔가지고 계산해서 지수법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실제로 거듭제곱근을 쓰는 거는 여기서만 살짝 한번 다루고, 그 다음부터는 지수가 전부 다 그냥 분수로 싹 바뀌어. 분수로 싹 바뀌기 때문에 계산이 쉬워져. 대신에 실수를 하면 안 돼, 여기는. 왜냐면 거듭제곱근이 그냥 딱 2개만 나오면 되게 좋은데 얘네들이 2개 하고도 그 위에 또 나오고 또 나와서 3개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호 안에 이중근호에서 끝나면 좋은데 삼중근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NP제곱 제곱에 대해서 NP. 자, 그러면 여기는 N하고 M은 서로서라고 생각을 해. N과 M은 서로서라고 생각을 하고 P만 거듭 제곱근 자리. 자,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누가 있냐면 P가 최대 공약수로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얘네가 많이 활용이 될 거야. 마지막 번호 있는 애들. 왜냐하면 그냥 쉬운 걸 주겠어? 미승 그대로 주면서 지수라든가 거듭 제곱이 바뀌는데 얘네들을 연산을 하라고 할 거란 말이야. 계산을 정리하라고 할 때. 그러면 얘네들을 정리하려고 했을 때 거듭 제곱근을 풀려면 반드시 어디가 같아야 돼? 거듭 제곱근을 계산할 때는 몇 번 성질을 많이 쓸 거냐면 2번 성질을 가지고 풀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듭 제곱근에 해당하는 요 자리가 다르면 계산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네들을 같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몇 번이냐면 6번이야, 6번. 그래서 6번 성질을 많이 쓸 거고, 자, 얘가 정리되면 결국 누구랑 똑같다? A의 M제곱의 몇 제곱근? N제곱근과 서로 같아. 즉, 거듭제곱근 자리에 있는 애랑 거듭제곱 지수 자리에 있는 애랑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최대 공약수를 뭐 하는 것처럼? 약분하는 것처럼 지울 수 있다고.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10이야. 여기가 2에 뭐 3에 15제곱이야. 그럼 뒤에서부터는 이제 분수로 쓸 거기 때문에 왜 얘가 들어가는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이 상태에서 연산을 할 때 12하고 15 사이에서 최대 공약수가 누가 들어있어? 3. 그러면 뭐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약분한 것처럼 써서 간단하게 3의 5제곱에 대해서 4제곱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를 정리시키면 3의 5제곱은 3의 4제곱하고 3의 1제곱하고 곱한 것과 같잖아? 그럼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3의 4제곱의 4제곱근과 3의 4제곱근으로 나눠서 쓸 수 있어. 몇 번에 의해서? 2번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누가 돼? 4제곱에 대해서 4제곱근이니까 얘는 뭘로 바뀌고 3으로 바뀌고 얘는 그대로 3의 몇 제곱근? 4제곱근 하고 나타낼 거야. 이렇게 쓰일 거라고.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는 얘입니다. 얘야. 자, 요렇게 봐봐. 8이야. 그럼 얘도 최대 공약수가 얼마 들어있어? 4 있지, 4. 그럼 4로 나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는 경우, 아, 여기 1이구나. 그래서 루트 2의 제곱이야.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이게 아니라 뭘로 나와야 돼? 뭘로 나오는 게 맞아? 이렇게 해갖고 2라고 쓰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돼. 이 앞에가 다 나눠져서 1이 됐다라는 얘기는 거듭 제곱근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풀어진 거야, 풀어져.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똑같아? 2의 제곱하고 같아. 다시 말하면 4제곱근이고 8이니까 2의 4제곱에 누구하고 똑같아? 아니, 2의 제곱에 몇 제곱? 4제곱하고 똑같지. 그래서 지워지면서 결국은 누구로? 2의 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로 약분했는데 거듭 제곱근 앞에 자리가 1이 딱 나왔다. 그 말은 거듭 제곱근이 아니라 그냥 뭐처럼 정수나 유리수처럼 근호가 풀어졌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생각하기로 하고, 그 부분 조심하고, 얘도 마찬가지 정리시키면, 자, 증명하는 거는 계속 좌변을 기준으로 거듭 제곱합니다. 얘를 먼저 몇 제곱 할 거냐면 n제곱 할 거야. 그러면 자, 몇 번 성질? 자, 첫 번째 들어가는 성질은 누가 들어갈 거냐면 5번 성질 들어가. 자, 5번 성질에 의해서
n제곱.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1번 성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얘랑 같기 때문에 결국은 뭘로 나온다? a의 m제곱 하고 나오게 되지. 그래서 결국은 얘가 n제곱 했더니 a m제곱이 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mp제곱근, a mp제곱에 mp제곱근은 누구랑 같다? a m제곱에 m제곱 했을 때 나온 거기 때문에 n제곱근하고 서로 같다라고. 얘네들이 한쪽 방향만 생각하면 안 되고 문제 풀 때 이제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문제에 적용시키기. 지금 여기 오늘 한 저기 이 첫 번째 단원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얘는 뭐가 어렵냐면 어떤 수를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데 거듭제곱근을 읽어내는 게 어렵지. 어차피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했을 때는 계산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는 않아.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x가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했을 때 x를 구하여라 하면 그 n제곱근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려운 거지. 사실은 거듭제곱근 나와가지고 얘를 간단히 정리하여라 했을 때는 이네들의 성질만 가져다 쓸 거라서 어렵지는 않아.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했을 때 그때가 어려운 거지. 이 지금 1, 2, 3, 4, 5번, 6번까지 있는 성질 가지고 그냥 거듭제곱근 계산하는 거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나눌 줄 알고 거듭제곱근 읽을 줄 알면 되는 거고 정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실은 더 어려워.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뒷페이지 하기.